여보세요. 경찰서 맞죠? 신고하려고요. 2024년 3월 서울 동대문구의 한 꽃집 주인 박영희 씨의 목소리였습니다. 우리 동네에서 30년째 폐지 주우시던 할아버지가 있는데요. 갑자기 3개월째 매일 장미꽃을 사요. 한 번에 100만 원씩 현금으로요. 혹시 보이스피싱 당하신 건 아닐까요? 전화 너머로 경찰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100만 원씩이요? 할아버지 연세가 어떻게 되시는데요? 73세세요. 근데 더 이상한 건 꽃을 사자마자 리어카에 싣고 어디론가 사라지세요. 뭔가 이상해요. 알겠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날 오후 저는 바로 그 수상한 할아버지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30년 동안 폐지를 주우며 살았던 제가 왜 갑자기 매일 꽃을 사는지, 대체 무슨 일이 있었는지 궁금하신가요? 본격적인 제 얘기를 시작하기 전에 무료로 오디오북을 들을 수 있는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부탁드립니다. 인생 공감을 찾아주신 고마운 분들께 항상 행복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김철수입니다. 올해 73이고요. 서울 동대문구 청량리동에서 30년째 폐지를 주우며 살아왔어요. 아니, 살았었다고 해야 할까요? 6개월 전까지는요. 그날 이후로 제 인생은 완전히 달라졌으니까요. 황당하고 기막힌 그날의 일에 대해 말씀드리려 합니다. 2023년 9월 15일. 그날도 여느 때처럼 새벽 4시에 일어났습니다. 쪽방촌 3평짜리 방. 형광등을 켜니 곰팡이 핀 벽지가 눈에 들어왔어요. 옆에 누워 있어야 할 사람은 없었습니다. 아내 순자. 6개월 전에 세상을 떠났거든요. 여보, 오늘도 열심히 다녀올게. 혼잣말을 하며 낡은 작업복을 입었습니다. 구멍난 운동화를 신고 리어카를 끌고 나섰어요. 30년 동안 매일 같이 반복했던 일이었죠. 청량리 시장 뒷골목부터 회기동 주택가까지 폐지가 나올 만한 곳은 다 꿰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여기 박스 있어요. 단골 슈퍼 아주머니가 박스를 내줬어요. 고맙습니다. 허리를 굽혀 박스를 리어카에 실었습니다. 허리가 아팠어요. 70이 넘으니 몸이 예전 같지 않더라고요. 하지만 어쩌겠어요. 먹고 살려면 일을 해야죠. 오전 내내 돌아다니며 폐지를 모았습니다. 박스, 신문, 잡지, 플라스틱 병. 재활용할 수 있는 건 다 주웠어요. 리어카가 점점 무거워졌습니다. 그래도 괜찮았어요. 이게 제 삶이었으니까요. 오후 2시쯤 고물상에 도착했습니다. 주인 아저씨가 저울에 폐지를 올려놨어요. 오늘은 35kg네요. 10,000원 드릴게요. 10,000원. 하루 종일 일해서 버는 돈이었습니다. 한 달이면 30만 원 정도 벌 수 있었죠. 기초생활수급비 50만 원을 합치면 한 달에 80만 원으로 살아야 했어요. 쪽방 월세 25만 원, 전기료 물값에 밥값. 빠듯했지만 그럭저럭 살만했습니다. 아내가 살아있을 때는 둘이서 나눠 먹어도 행복했어요. 고물상을 나와 쪽방으로 돌아가는 길 꽃집 앞을 지나쳤습니다. 쇼윈도에 빨간 장미가 가득했어요. 발걸음이 멈춰졌습니다. 장미. 아내가 평생 좋아했던 꽃이었어요. 50년 전 결혼식 때 제가 건넨 장미 한 송이. 그게 아내가 받은 유일한 꽃이었습니다. 그 장미를 아내는 말려서 앨범 사이에 끼워뒀었죠. 여보, 이거 봐. 우리 결혼할 때 당신이 준 꽃이야. 50년이 지났는데도 아직도 예뻐. 6개월 전 병원 침대에 누워서 아내가 했던 말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가슴이 아팠어요. 평생 꽃 한 송이 더 못 받게 해서 미안해, 여보. 꽃집을 지나쳐 쪽방으로 돌아왔습니다. 텅 빈 방. 아내가 없으니 집도 집 같지 않았어요. 냉장고를 열었습니다. 김치 몇 조각과 밥 한 공기가 전부였어요. 저녁을 먹으며 아내 생각을 했습니다. 순자. 제 아내의 이름이에요.
1973년에 만나 1974년에 결혼했죠. 가난했지만 행복했습니다. 돈이 없어도 사랑이 있었고 서로만 있으면 충분했어요. 여보, 나 죽기 전에 딱 하나 소원이 있어. 2024년 3월 5일. 아내가 임종 직전에 했던 말이었습니다. 폐암 말기. 담배를 피운 적도 없는데 폐암이 왔어요. 병원비가 없어서 제대로 치료도 못 받았습니다. 뭔데, 여보? 말해봐. 나 죽기 전에 꽃밭에서 살아보고 싶었어. 평생 꽃 한 송이 제대로 받아본 적 없잖아. 아내의 목소리는 가늘었습니다. 산소 호흡기를 달고도 숨쉬기 힘들어했어요. 50년 전 결혼할 때 당신이 준 장미 그거 하나가 전부였어. 그래도 난 그걸로 행복했어. 근데 죽기 전에 한 번만이라도 꽃에 둘러싸여 있고 싶었어. 눈물이 났습니다. 미안해, 여보. 내가 돈을 더 벌었어야 했는데 당신한테 꽃 한 다발도 못 사줬네. 괜찮아. 당신 탓이 아니야. 우리가 가난했을 뿐이지. 당신은 평생 나한테 잘해줬어. 아내가 제 손을 꽉 잡았습니다. 뼈만 앙상하게 남은 손이었어요. 여보, 약속해줘. 당신은 오래오래 살아줘. 나 없어도 잘 먹고 건강하게 살아줘. 그게 내 소원이야. 알았어, 여보. 약속할게. 그날 밤 아내는 눈을 감았습니다. 마지막까지도 입가에는 미소가 있었어요. 장례는 간소하게 치렀습니다. 돈이 없었거든요. 화장을 해서 납골당에 모셨습니다. 그리고 6개월이 흘렀습니다. 저는 여전히 폐지를 주우며 살았어요. 하지만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아내가 없으니 삶의 의미가 사라진 것 같았어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2024년 9월 20일. 쪽방으로 돌아오는 길에 편의점에 들렀어요. 컵라면을 하나 사려고요. 계산하려는데 뒤에서 누군가 소리쳤습니다. 로또 당첨자 나왔습니다. 1등 당첨. 편의점 주인이 신이 나서 외치고 있었어요. 손님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어디서 나왔어요? 여기요. 우리 가게에서 1등 나왔어요. 30억이래요. 30억. 상상도 할 수 없는 돈이었습니다. 누가 그렇게 운이 좋지? 부러웠어요. 30억이 있으면 뭘 할 수 있을까 생각했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주머니를 뒤적였습니다. 지갑에 1,000원짜리 로또 용지 한 장이 있었어요. 일주일 전에 산 거였습니다. 사실 로또는 거의 안 샀어요. 당첨될 리 없다는 걸 알았으니까요. 그런데 지난주에는 왠지 사고 싶더라고요. 순자야, 당신 생일로 번호 찍어볼게. 아내 생년월일 숫자로 번호를 찍었었죠. 로또 용지를 들고 편의점으로 다시 갔습니다. 기계에 넣고 확인했어요. B-, B-, B-. 축하합니다. 1등 당첨입니다. 기계에서 소리가 났습니다. 뭐라고? 심장이 멎는 줄 알았어요. 편의점 주인이 달려왔습니다. 어머, 할아버지. 할아버지가 당첨자세요? 30억이에요. 세금 떼면 21억 받으세요. 주변 사람들이 웅성거렸습니다. 저는 멍하니 서 있었어요. 21억. 평생 벌어도 못 벌 돈이었습니다. 순자야. 이게 뭐야? 당신이 준 거야? 그날 밤 잠을 한숨도 못 잤습니다. 21억이 생겼다는 게 믿기지 않았어요. 다음 날 복권 본사에 가서 당첨금을 받았습니다. 통장에 찍힌 숫자를 보니 눈물이 났어요. 순자야, 이제 돈이 생겼어. 근데 당신은 없잖아. 그 순간 아내의 마지막 말이 떠올랐습니다. 나 죽기 전에 꽃밭에서 살아보고 싶었어. 가슴이 뛰었습니다. 그래, 이제라도 해줄 수 있어. 당신이 못 이룬 꿈을 이뤄줄 수 있어. 하지만 어떻게? 아내는 이미 세상에 없는데.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그러다 번뜩 아이디어가 떠올랐어요. 당신 대신 다른 사람들에게 꽃을 주면 어떨까?
당신처럼 꽃을 좋아하지만 받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다음 날부터 저는 행동을 시작했습니다. 2024년 9월 25일 월요일. 처음으로 꽃집에 갔습니다. 동네에서 30년 동안 살았지만 꽃집에 들어가 본 건 처음이었어요. 어서 오세요. 젊은 여자 주인이 웃으며 맞이했습니다. 이름표에는 박영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저기, 장미 좀 사고 싶은데요.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평생 꽃을 사본 적이 없었거든요. 네, 몇 송이 필요하세요? 많이요. 아주 많이요. 영희 씨가 눈을 동그랗게 떴습니다. 얼마나 많이요? 100만 원어치 주세요. 네, 100만 원이요? 영희 씨가 놀라서 되물었습니다. 당연한 반응이었죠. 구멍난 신발에 낡은 옷을 입은 폐지 줍는 할아버지가 100만 원어치 꽃을 산다니. 네, 장미로 100만 원어치요. 잠시만요, 할아버지. 100만 원이면 장미가 거의 500송이에요. 정말 그렇게 많이 필요하세요? 네, 필요해요. 영희 씨는 당황한 표정이었지만 꽃을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1시간이 걸려서 장미 500송이를 다발로 묶었어요. 할아버지, 배송 도와드릴까요? 이렇게 많으면 들고 가시기 힘드실 텐데요. 아니요, 괜찮아요. 제가 가져갈게요. 주머니에서 현금 뭉치를 꺼냈습니다. 은행에서 미리 찾아온 5만 원권 지폐들이었어요. 영희 씨의 눈이 더 커졌습니다. 현금으로 하시는 거예요? 네. 돈을 세는 영희 씨의 손이 떨렸어요. 20장, 정확히 100만 원이었습니다. 할아버지, 실례지만 이 꽃들 어디에 쓰시려고요? 그냥 필요한 곳이 있어서요. 더 이상 설명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장미 다발들을 리어카에 실었어요. 폐지 대신 빨간 장미로 가득한 리어카. 신기한 광경이었습니다. 리어카를 끌고 첫 번째 목적지로 향했습니다. 동대문구에 있는 한 요양병원이었어요. 병원 로비에 들어서자 간호사가 놀랐습니다. 할아버지, 이게 다 뭐예요? 꽃 좀 나눠드리고 싶어서요. 환자분들한테요. 네, 환자분들한테요? 간호사가 의아해했지만 곧 활짝 웃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환자분들이 정말 좋아하실 거예요. 3층부터 시작했습니다. 호스피스 병동이었어요. 말기 암 환자들이 계신 곳이었죠. 301호. 문을 두드렸습니다. 들어오세요. 침대에 80대로 보이는 할머니가 누워 계셨어요. 할머니, 꽃 드리러 왔어요. 장미 5송이를 침대 옆 탁자에 놓았습니다. 할머니의 눈이 커졌어요. 이게 나한테 주는 거예요? 네, 할머니. 아이고, 고마워요. 입원한 지 3년인데 꽃을 받기는 처음이네요. 할머니가 장미를 쓰다듬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고마워요.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순자야, 봤지? 이분도 좋아하셔. 302호, 303호. 한 병실씩 돌며 장미를 놓고 왔습니다. 어떤 분은 울었고 어떤 분은 환하게 웃으셨어요. 모두들 고맙다고 하셨습니다. 병원을 나올 때쯤 리어카는 비어 있었습니다. 500송이 장미를 다 나눠준 거였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순자야, 오늘 하루 정말 좋았어. 이게 맞는 것 같아. 다음 날도 꽃집에 갔습니다. 그 다음 날도 매일 100만 원어치 장미를 사서 요양병원, 호스피스 병동, 독거노인집, 소외된 이웃들에게 나눠줬어요. 일주일이 지났을 때 영희 씨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매일 이렇게 사시는데 혹시 무슨 사업하세요? 아니요. 그냥 폐지 줍는 사람이에요. 네. 폐지를 주우시는데 매일 100만 원씩 꽃을 사요? 영희 씨의 표정이 복잡해졌습니다. 혹시 할아버지, 누가 돈을 보내주는 거예요? 아니면 어디서 빌리신 건가요? 아니에요.
제 돈이에요. 하지만 영애 씨는 더 이상 묻지 않았지만 표정이 어두웠어요. 저녁에 집으로 돌아오니 문 앞에 경찰이 서 있었습니다. 김철수 씨 맞으십니까? 네, 그런데요. 저희가 좀 여쭤볼 게 있어서요. 최근 꽃집에서 많은 돈을 쓰신다는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가슴이 철렁했어요. 잠깐 출두 좀 해주시겠습니까? 경찰서로 따라갔습니다. 조사실에 앉으니 형사가 질문을 시작했어요. 할아버지, 최근 2주 동안 꽃집에서 1,400만 원을 쓰셨죠? 네. 폐지를 주우시는 분이 어떻게 그런 돈이 있으세요? 로또에 당첨됐어요. 로또요? 형사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증빙할 수 있으세요? 네. 주머니에서 당첨 확인증을 꺼냈습니다. 형사가 자세히 살펴봤어요. 정말 21억이네요. 네. 그런데 왜 매일 꽃을 사시는 거죠? 그것도 전부 현금으로. 제 아내가 평생 꽃을 좋아했는데 한 번도 제대로 받아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아내 대신 다른 분들에게 나눠주고 있습니다. 형사의 표정이 부드러워졌습니다. 그런 사연이 보이스피싱이나 사기는 아니에요. 제 돈으로 제가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것뿐입니다. 알겠습니다. 확인됐으니 가보셔도 됩니다. 경찰서를 나왔습니다. 기분이 씁쓸했어요. 좋은 일 하려는데 왜 이렇게 의심을 받아야 하지?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아내와의 약속이었으니까요. 3주가 지났습니다. 이제는 여러 꽃집을 돌아다니며 꽃을 샀어요. 한 곳에서만 사면 부담을 주는 것 같아서요. 하지만 어디를 가든 반응은 비슷했습니다. 처음엔 환영하다가 점점 이상하게 쳐다보는 거예요. 저 할아버지 뭐야? 매일 꽃을 사가시는데 뭐 하시는 분이래? 혹시 정신이 온전하신 건가? 수근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신경 쓰지 않으려 했지만 쉽지 않았어요. 어느 날 요양병원에 갔더니 원장이 저를 불렀습니다. 할아버지, 잠깐 이야기 좀 할 수 있을까요? 원장실로 따라갔습니다. 할아버지, 매일 오셔서 환자분들에게 꽃을 주시는 건 정말 감사한 일입니다. 네. 그런데 저희가 좀 걱정이 돼서요. 할아버지 경제적으로 괜찮으신 건가요? 괜찮아요. 환자분들도 고마워하시지만 동시에 걱정도 하세요. 할아버지가 무리하시는 건 아닌지. 무리 안 해요. 제가 하고 싶어서 하는 일이에요. 그래도 매일 이렇게 오시면. 원장의 말에는 걱정이 묻어났습니다. 아, 사람들이 부담스러워 하는구나. 그날 저녁 집에 돌아와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내가 하는 일이 정말 좋은 일일까? 아니면 사람들에게 폐만 끼치는 걸까? 아내의 사진을 꺼내봤습니다. 50년 전 결혼식 날 사진이었어요. 여보, 내가 잘하고 있는 거 맞지? 사진 속 아내는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그 미소를 보니 힘이 났어요. 그래, 계속하자. 사람들이 뭐라든 나는 내가 해야 할 일을 하는 거야. 하지만 현실은 녹록하지 않았습니다. 한 달이 지나자 통장 잔액이 눈에 띄게 줄어들었어요. 매일 100만 원씩 쓰니 한 달에 3천만 원이 나가는 거였습니다. 21억 중 이미 9천만 원을 썼어요. 이대로 가면 2년도 안 돼서 돈이 다 떨어질 거였습니다. 아직 할 일이 많은데 고민이 깊어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동네 슈퍼 아주머니가 저를 불렀습니다. 할아버지, 요즘 무슨 일 하세요? 그냥 폐지 줍고 있어요. 거짓말. 꽃 사러 다니시잖아요. 온 동네가 다 알아요. 아, 할아버지, 혹시 누가 협박해요? 아니면 사기당하신 거예요? 아니에요. 그냥 제가 하고 싶어서 하는 일이에요. 하지만 할아버지, 그렇게 돈 쓰시면 안 돼요. 나중에 어떻게 하시려고요? 아주머니의 걱정 어린 목소리에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과연 제가 하는 일이 옳은 걸까? 새벽 3시쯤 꿈을 꿨습니다.
아내가 나타났어요. 여보, 당신 잘하고 있어. 순자야. 사람들이 뭐라든 신경 쓰지 마. 당신은 아름다운 일을 하고 있어. 꽃을 받은 사람들이 얼마나 기뻐하는지 봤잖아. 하지만 돈이 떨어지면 그때 가서 생각해. 지금은 할 수 있을 때 하는 거야. 나 대신 꽃을 나눠주는 거잖아. 고마워, 여보. 꿈에서 깨어났습니다. 창밖으로 동이 트고 있었어요. 마음이 가벼워졌습니다. 그래, 계속하자. 돈이 떨어질 때까지 계속하는 거야. 2개월이 지났습니다. 이제 저는 동네에서 유명인이 되었어요. 꽃 할아버지다. 아이들이 저를 보고 소리쳤습니다. 리어카에 꽃을 가득 싣고 다니는 할아버지라고 불렸어요. 어느 월요일 오후 요양병원에 가는 길이었습니다. 할아버지, 잠깐만요. 뒤에서 누군가 소리쳤어요. 돌아보니 20대 후반으로 보이는 젊은 남자였습니다. 네. 할아버지가 그 유명한 꽃 할아버지세요? 유명하다니요. 저 최준호라고 해요. 사회복지사예요. 준호 씨가 명함을 건넸습니다. 할아버지가 하시는 일 소문 들었어요. 정말 대단하세요. 아니에요, 그냥. 제가 할아버지 도와드리고 싶어요. 혼자 하시기 힘드시잖아요. 도와준다고요? 네, 저도 꽃 배달 도와드릴게요. 리어카 끄시는 것도 힘드실 텐데. 준호 씨의 눈빛이 진지했습니다. 고마운데 왜 저를 도우려고요? 저희 할머니가 요양병원에 계시거든요. 할아버지가 주신 장미를 받고 정말 좋아하셨어요. 3년 만에 처음 웃는 모습을 봤어요. 준호 씨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할머니가 그러시더라고요. 꽃을 보니 살아있는 것 같다고. 그 말을 듣고 얼마나 고마웠는지 몰라요.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그래서 할아버지 일을 돕고 싶어요. 제 할머니만 행복한 게 아니라 다른 분들도 행복하게 해드리고 싶어요. 그날부터 준호 씨가 저를 도왔습니다. 꽃집에서 꽃을 사면 준호 씨가 차로 실어 날랐어요. 리어카보다 훨씬 많은 양을 나를 수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오늘은 어디 가세요? 오늘은 강북구 요양병원이랑 노원구 호스피스 병동에 가려고요. 알겠습니다. 출발하죠. 준호 씨는 항상 밝았습니다. 젊은이의 에너지가 저에게도 전해졌어요. 병원에 도착하면 준호 씨가 먼저 나서서 환자들에게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꽃 배달 왔어요. 환자들도 준호 씨를 좋아했어요. 어느 날 준호 씨가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왜 이 일을 시작하신 거예요? 운전하며 가던 준호 씨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제 아내 때문이에요. 아내분요? 저는 순자와의 이야기를 들려줬습니다. 50년 전 결혼식 날 준 장미 한 송이, 평생 꽃 한 번 제대로 못 받게 한 것, 임종 전 아내가 했던 말까지. 준호 씨는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정말 아름다운 사랑이네요. 고맙게도 돈이 생겼어요. 로또에 당첨됐거든요. 그래서 아내 대신 다른 분들에게 꽃을 나눠주기로 했어요. 대단하세요, 할아버지. 보통 사람은 그 돈으로 편하게 살려고 할 텐데, 편하게 사는 것보다 의미 있게 사는 게 더 중요해요. 아내가 그렇게 가르쳐 줬거든요. 준호 씨가 차를 세웠습니다. 눈물을 닦더니 말했어요. 할아버지, 제가 끝까지 함께 할게요. 할아버지 돈이 떨어질 때까지. 고마워요, 준호 씨. 그날부터 저희는 팀이 되었습니다. 할아버지와 젊은이의 꽃 배달팀. 일주일 후, 준호 씨가 신나서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제 친구들도 함께하고 싶대요. 친구들이요? 네, 제가 SNS에 할아버지 이야기를 올렸거든요. 그랬더니 자원봉사 하고 싶다는 친구들이 생겼어요. 정말요? 네. 다음 주부터 함께해도 될까요? 물론이죠. 고마워요. 다음 주 월요일. 꽃집 앞에 10명의 젊은이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할아버지. 저희가 꽃배달 봉사단이에요. 대학생,
직장인, 프리랜서. 다양한 젊은이들이었어요. 고맙습니다, 여러분. 아니에요, 할아버지. 저희가 고마워요. 의미 있는 일에 함께할 수 있어서요. 그날부터 우리 팀은 커졌습니다. 10명의 젊은이들이 돌아가며 도와줬어요. 어떤 날은 5명이, 어떤 날은 3명이. 항상 누군가는 저와 함께 했습니다. 덕분에 더 많은 곳을 갈 수 있었어요. 서울 전역의 요양병원, 호스피스 병동, 독거노인 가정, 장애인 시설. 꽃을 받고 기뻐하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났습니다. 4개월이 지났습니다. 이제 통장 잔액은 12억이 남았어요. 9억을 쓴 거였습니다. 하루에 100만 원씩 쓰니 예상보다 빨리 줄어들고 있었어요. 준호 씨가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이 속도면 1년 반 후면 돈이 떨어져요. 알아요. 그럼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때 가서 생각하죠. 지금은 할 수 있을 때 하는 거예요. 사실 저도 걱정이 되긴 했습니다. 돈이 떨어지면 어떻게 살아야 할까? 다시 폐지를 주어야 할까? 하지만 후회는 없었어요. 아내와의 약속을 지키고 있었으니까요. 어느 토요일 오후였습니다. 준호 씨가 급하게 전화했어요. 할아버지, 큰일 났어요. 무슨 일이에요? 할아버지 이야기가 뉴스에 났어요. 전국 뉴스예요. 뉴스요? 급하게 TV를 켰습니다. 정말 제 이야기가 나오고 있었어요. 73세 폐지 줍는 할아버지, 로또 당첨금으로 매일 꽃 나눔. 아내가 못 이룬 꿈 대신 이뤄드리고파. 뉴스 앵커가 저를 소개했습니다. 화면에는 제가 꽃을 나눠주는 모습이 나왔어요. 누가 찍은 거지? 핸드폰이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모르는 번호들이었어요. 여보세요? 할아버지, 저 MBC 기자인데요. 인터뷰 좀 할 수 있을까요? 저 KBS입니다. 할아버지 이야기를 더 자세히 듣고 싶은데요. SBS 휴먼 다큐 제작진입니다. 전화가 쏟아졌습니다. 당황스러웠어요. 준호 씨가 달려왔습니다. 할아버지, 저도 방금 봤어요. 이제 전국적으로 유명해지실 거예요. 유명해지면 뭐 해요? 그냥 조용히 하고 싶은데.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다음 날부터 쪽방 앞에 사람들이 몰려들었어요. 기자들, 방송국 PD들, 그리고 일반 시민들까지. 할아버지, 너무 감동이에요. 저도 기부하고 싶어요. 할아버지 덕분에 용기 얻었어요. 사람들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어떤 분은 울기도 했어요. 며칠 후, 한 방송국에서 다큐멘터리를 만들고 싶다고 했습니다. 할아버지 일상을 촬영하고 싶어요. 많은 분들이 할아버지 이야기를 듣고 싶어 하세요. 제가 뭐 대단한 사람도 아닌데. 아니에요, 할아버지. 할아버지는 정말 대단한 분이세요. 결국 촬영을 허락했습니다. 방송이 나간 후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전국 각지에서 후원금이 들어오기 시작한 겁니다. 할아버지 일 돕고 싶어요. 꽃 구매 비용 보태주세요. 할아버지가 더 오래 활동하셨으면 좋겠어요. 1만 원, 5만 원, 10만 원. 금액은 작았지만 마음은 컸습니다. 한 달 만에 5천만 원이 모였어요. 할아버지, 이 돈으로 더 오래 활동하실 수 있어요. 준호 씨가 신이 났습니다. 하지만 저는 고민이 되었어요. 이 돈을 받아도 되는 걸까? 왜요? 이건 제 개인적인 일인데. 다른 사람들 돈을 받으면. 할아버지, 이제는 할아버지 혼자만의 일이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함께하고 싶어하는 아름다운 일이 된 거예요. 준호 씨의 말이 맞았습니다. 그날 밤 아내 사진 앞에 앉았습니다. 여보, 우리 일이 이렇게 커질 줄 몰랐어. 많은 사람들이 함께하고 싶어 해. 사진 속 아내가 웃고 있었어요. 고마워, 여보. 당신이 준 마지막 선물이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움직이네. 눈물이 흘렀습니다. 6개월이 지났습니다. 후원금 덕분에 활동을 계속할 수 있었어요. 이제 저희 팀은 30명이 넘었습니다.
순자 할머니 꽃 나눔 봉사단이라는 이름도 생겼어요. 매일 서울 곳곳에서 꽃을 나눠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이었습니다. 새벽 4시, 가슴이 답답해서 깼어요. 숨쉬기가 힘들었습니다. 이상하다. 왜 이러지? 일어나려는데 몸에 힘이 없었어요. 침대에서 떨어졌습니다. 핸드폰을 찾아 119에 전화했어요. 여보세요. 숨이 안 쉬어져요. 주소가 어떻게 되세요? 주소를 말하고 정신을 잃었습니다. 눈을 떠보니 병원이었어요. 하얀 천장이 보였습니다. 할아버지, 정신 차리셨어요? 간호사가 다가왔습니다. 여기가 병원이에요. 심근경색으로 쓰러지셨어요. 심근경색. 위험한 상황이었는데 다행히 빨리 오셔서 살아나셨어요. 준호 씨가 병실로 뛰어들어왔습니다. 할아버지, 괜찮으세요? 준호 씨. 정말 놀랐어요. 119에서 연락받고 달려왔어요. 의사가 들어와 설명했습니다. 환자분 과로하셨어요. 나이도 있으신데 너무 무리하셨습니다. 당분간 절대 안정이 필요해요. 심장에 부담이 가면 안 됩니다. 그럼 언제쯤 퇴원할 수 있어요? 최소 한 달은 입원하셔야 해요. 한 달. 그동안 꽃 나눔은 어떻게 해요? 준호 씨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할아버지, 걱정 마세요. 저희가 계속할게요. 하지만 할아버지가 시작한 일이지만 이제는 우리 모두의 일이에요. 할아버지는 쉬시고 저희가 대신할게요. 눈물이 났습니다. 입원 3일째 되던 날 더 큰 문제가 생겼습니다. 담당 의사가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환자분, 정밀 검사 결과 좋지 않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췌장에 종양이 발견되었어요. 종양이요? 네, 췌장암 3기로 추정됩니다. 더 정밀한 검사가 필요합니다.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췌장암. 아내가 폐암으로 떠났는데 이제 저도 암이라니. 치료하면 나을 수 있나요? 의사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췌장암 3기는 예후가 좋지 않습니다. 나이도 있으시고. 얼마나 남았나요? 치료하지 않으면 6개월, 치료해도 1년 정도. 준호 씨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할아버지. 저는 오히려 차분했습니다. 괜찮아요, 준호 씨. 저 나이도 많았어요. 순자한테 가는 거예요. 하지만 할아버지. 대신 부탁이 있어요. 네, 말씀하세요. 제가 죽어도 꽃 나눔은 계속해 주세요. 순자의 꿈을 계속 이어주세요. 네. 네, 할아버지. 꼭 그렇게 할게요. 그날 밤 병실에서 아내 사진을 봤습니다. 여보, 나 곧 갈 것 같아. 당신 보고 싶었어. 많이 기다렸지? 사진 속 아내가 말하는 것 같았어요. 아직 할 일이 남았잖아. 조금만 더 버텨. 알았어, 여보. 조금만 더 버틸게. 병원에서 한 달이 지났습니다. 항암 치료를 시작했어요. 힘들었습니다. 토하고 머리카락이 빠지고 몸무게가 10kg나 줄었어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준호 씨는 매일 병원에 와서 활동 상황을 보고했어요. 할아버지, 오늘은 강서구 요양병원에 다녀왔어요. 할머니들이 너무 좋아하셨어요. 그랬어요? 네, 그리고 이거 보세요. 준호 씨가 핸드폰을 보여줬습니다. 뉴스 기사였어요. 꽃 나눔 운동, 전국으로 확산. 부산, 대구, 광주에서도 시작. 이게 무슨. 할아버지 이야기를 듣고 전국에서 따라하기 시작했대요. 각 지역에서 자발적으로 꽃 나눔 운동을 하고 있어요.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정말요? 네. 부산에서는 50명이, 대구에서는 30명이 매주 꽃을 나눠주고 있대요. 순자야. 들었어? 우리가 한 일이 전국으로 퍼졌어. 기쁨의 눈물이 났습니다. 다음 날 더 놀라운 소식이 들렸어요.
준호 씨가 신이 나서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대통령상 받으세요. 네. 정부에서 할아버지께 대통령 표창을 수여한대요. 모범 국민상이래요. 제가요? 네. 다음 달에 청와대에서 시상식 있대요. 믿기지 않았습니다. 폐지 줍던 할아버지가 대통령상을 받다니. 시상식 날이 다가왔습니다. 퇴원해서 청와대로 갔어요. 준호 씨와 봉사단원들이 함께 했습니다. 국민훈장 모란장을 김철수님께 수여합니다. 대통령이 직접 훈장을 달아줬어요. 김철수님, 아내분을 위한 사랑이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대통령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아닙니다. 저는 그냥 아내와의 약속을 지킨 것뿐입니다. 시상식이 끝나고 기자들이 몰려들었어요. 할아버지, 소감 한 말씀 해주세요. 제가 한 일은 작은 일입니다. 단지 제 아내가 평생 받지 못한 꽃을 다른 분들에게 나눠준 것뿐이에요. 앞으로의 계획은요? 제게 남은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하지만 마지막 순간까지 꽃을 나눌 겁니다. 그리고 이 일이 계속 이어지길 바랍니다. 그날 저녁 뉴스에 제 이야기가 크게 나왔어요. 다음 날 아침, 또다시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준호 씨가 헐떡이며 달려왔어요. 할아버지, 큰일 났어요. 아니, 좋은 일이에요. 무슨 일이에요? 기업들이 후원하겠대요. 삼성, 현대, LG. 대기업들이 모두 후원금을 보내왔어요. 얼마나요? 총 50억 원이요. 50억. 이 돈이면 할아버지가 떠나신 후에도 10년은 활동할 수 있어요.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순자야. 우리가 해냈어. 우리의 꿈이 이루어졌어. 6개월이 더 지났습니다. 항암 치료를 계속했지만 암은 계속 퍼졌어요. 의사가 말했습니다. 이제 치료를 멈추고 편하게 지내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호스피스 병동으로 옮겼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제가 꽃을 나눠주던 그 병동이었어요. 할아버지, 여기 오셨었잖아요. 간호사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네, 자주 왔었죠. 이제는 할아버지가 꽃을 받으실 차례예요. 병실에는 온통 꽃이 가득했습니다. 전국에서 보내온 꽃들이었어요. 할아버지, 힘내세요. 할아버지 덕분에 용기 얻었어요. 할아버지의 사랑, 잊지 않을게요. 카드들이 꽃과 함께 왔습니다. 준호 씨는 매일 와서 활동 이야기를 들려줬어요. 할아버지, 오늘 제주도에서도 꽃 나눔 시작했대요. 그래요? 네, 이제 전국 17개 시도에서 모두 활동하고 있어요. 참여자가 500명이 넘었대요. 대단하네요. 할아버지 덕분이에요. 아니에요. 모두의 힘이에요. 마지막 날이 다가왔습니다. 숨쉬기가 점점 힘들어졌어요. 준호 씨와 봉사단원들이 모두 병실에 왔습니다. 할아버지, 모두 울고 있었어요. 울지 마세요. 저 행복했어요. 할아버지, 부탁 하나만 더 할게요. 네, 말씀하세요. 제가 죽으면 아내 옆에 묻어주세요. 그리고 무덤 앞에 장미꽃을 심어주세요. 네, 할아버지. 꼭 그렇게 할게요. 고마워요, 모두. 당신들 덕분에 제 인생 마지막이 아름다웠어요. 준호 씨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할아버지, 저희가 계속 이어갈게요. 순자 할머니의 꿈을요. 고마워요. 눈을 감았습니다. 저 멀리 아내가 보였어요. 여보, 늦었어. 기다렸잖아. 미안해, 순자야. 이제 갈게. 고생 많았어. 이리 와. 아내가 손을 내밀었습니다. 꽃밭이었어요. 온통 빨간 장미로 가득한 꽃밭. 여보, 여기. 그래, 우리 꿈꾸던 곳이야. 이제 여기서 함께 살 수 있어. 아내의 손을 잡았습니다. 따뜻했어요. 2025년 3월 10일. 김철수 할아버지는 73세를 일기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장례식장은 꽃으로 가득했어요. 전국에서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할아버지 덕분에 희망을 얻었어요. 할아버지의 사랑을 잊지 않을게요. 우리가 이어가겠습니다. 모두 꽃을 들고 왔습니다. 납골당 대신 할아버지는 아내 옆 묘지에 묻혔어요. 그리고 무덤 앞에는 빨간 장미가 심어졌습니다. 1년 후, 준호 씨는 순자 할머니 꽃나눔 재단의 상임이사가 되었어요. 전국 17개 시도에 지부가 생겼고 1000명이 넘는 봉사자가 활동하고 있었습니다. 매일 누군가는 꽃을 들고 요양병원, 호스피스 병동, 외로운 이웃을 찾아갔어요. 할아버지의 무덤 앞 장미는 무성하게 자랐습니다. 봄이 되면 빨간 꽃이 활짝 피었어요. 준호 씨는 매주 무덤을 찾았습니다. 할아버지 잘 지내시죠? 순자 할머니와 함께요. 보고해 드릴게요. 이번 주에 부산에서 50명이 새로 가입했어요. 제주도는 100명이 넘었고요. 할아버지가 심은 씨앗이 전국에서 꽃으로 피어나고 있어요. 바람이 불어 장미꽃잎이 흩날렸습니다. 마치 할아버지가 웃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그 옆에서 순자 할머니도 함께 웃고 있었습니다. 73세 폐지 줍는 할아버지의 꽃나눔은 끝났지만 그가 심은 사랑의 씨앗은 영원히 계속되고 있습니다. 김철수 할아버지의 무덤 앞 장미는 여전히 아름답게 피어 있고 그곳은 이제 작은 명소가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 꽃을 놓고 갑니다. 그리고 작은 쪽지를 남기죠. 할아버지, 저도 오늘 누군가에게 꽃을 선물했어요. 순자 할머니, 저도 오늘 사랑을 나눴어요. 두 분 덕분에 세상이 더 아름다워졌어요. 사랑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형태만 바뀔 뿐이에요. 김철수 할아버지의 사랑은 장미꽃이 되어 오늘도 누군가의 마음에 피어나고 있습니다.